산과들 지진 이야기입니다. 지진 예측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서기 132년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지진계입니다. 동서남북 8방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고 그 밑에 두꺼비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지진동이 오게 되면 내부에 추가 용기를 치게 되고 구슬이 떨어져 두꺼비 입속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지진계라기보다는 어느 한계 이상의 지진동이 왔을 때 그 방위를 알게 해주는 일종의 감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지진학은 주로 지진 피해와 그 현상을 기술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오늘날 역사 지진 기록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지진 파형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식 지진계가 등장하였으며 그 후 지진 관측은 전자식 디지털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진 발생과 지진파의 전파에 관한 연구를 추측으로 지진학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진 예측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진 예측과 흔히 대비되는 기상예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지요. 왼쪽 그림과 같이 일기예보를 위해서는 먼저 기온, 기압, 푸창, 풍속 등 일기와 관련되는 요소들을 관측한 후 이를 종합 분석하여 현재 일기도를 작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예상 일기도를 만듭니다. 일기예보는 이 예상 일기도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일기예보와 지진 예측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지요. 날씨와 관련된 대기의 움직임은 관측이 쉬우나 지진과 관련된 땅 속에서의 변화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구름의 움직임 즉 고기압의 이동 속도는 보통 시속 40km 정도이나 지진파의 속도는 초속 이내지 6km 범위로 구름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 변화와 관련된 기상 요소들은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만 지진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은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적중률은 예보 종류와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강수예보의 경우 하루 전 적중률은 대략 90%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기예보에 비하여 지진 예측은 아직 초보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지진예보라는 용어가 아닌 약간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지진예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지진 예측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지요. 단기적 지진 예측의 방법으로는 지진 전에 나타나는 지진 전조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오고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맑다는 등의 일기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중장기적 예측 방법으로 장래수 10년 또는 수백 년 내에 발생 가능한 지진을 예측하여 내진 설계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단기적 예측으로 지진 직전 수초 내지 수십 초 전에 지진 경보를 발령하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단기적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에는 물리적 현상 변화가 있으며 지진 직전에 지진파 속도가 감소한다든지 지면이 융기한다든가 또는 라돈과 같은 가스의 방출, 작은 지진의 급증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전조현상으로는 동물의 이상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08년 5월 2일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하기 사흘 전에 10만여 마리의 두꺼비 떼가 진안과 가까운 단무마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진입니다. 그 뒤 산동성에서도 두꺼비 떼 이동이 있었으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튀르키예 지진 직전 나타난 새떼들의 이상행동입니다. 또 다른 전조현상으로 대지진 전 지진운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진 전 나타나는 전조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현상의 변화가 반드시 지진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진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진 전조현상에 의한 지진 예측 성공의 예로서 1975년 중국 북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하이청 지진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지진학자들은 동물의 이상행동과
물리적 전조현상을 종합하여 3일 전 이 지진을 예측하여 사전 대피함으로써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줄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당산지진은 예측에 실패했으며 당산지진은 약 25만여 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피해를 입은 20세기 최대 피해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전조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진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조현상에 의한 지진 예측은 절대적인 안정적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 지진 예측의 방법으로 지진 위험 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지진 기록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지진동의 크기를 확률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지도 위에 등치선의 형태로 표시한 지도를 지진 위험 지도라 부르며 이 위험 지도를 내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과거 역사 기록을 분석하여 얻은 지진계 설치 이전의 크기별 진앙분 포도입니다. 이러한 역사 지진 자료와 그 후 관측으로 얻은 계기 지진 자료를 분석하여 확률론적으로 장래 발생 가능한 지진동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향후 500년간에 발생 가능한 지진동의 크기를 중력 가속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지진 위험 지도는 내진 설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며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안전한 건물을 건설하려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적절히 조화된 설계가 필요한 셈입니다. 초단기적 예측으로 지진조기 경보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성질의 다른 여러 종류의 지진파가 발생하는데 속도가 빨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P파는 비교적 지진동의 크기가 작고 그 뒤에 도착하는 S파와 표면파는 지진동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는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착시간 차는 거리가 멀수록 그 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오는 P파가 왔을 때 지진동의 크기를 예측하여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P파 도착 후 S파 도착 전에 경보를 발령하여 사전 대피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지진 조기 경보가 발령되면 인명의 대피 외에 열차와 교통기관의 운행 중단, 엘리베이터 정지, 정밀기계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포함한 위험한 작업 중단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보는 가급적 빨리 발령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진 관측소가 조밀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P파 관측만으로 지진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지진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 지진 데이터로 훈련된 AI 알고리즘이 중국 지진 예측에서 7개월간 70%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었다고 유명 학술지에 보고되었습니다. 지진 예측은 과학계가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 난제 중 하나이며 아직은 지진 발생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지진학계의 중론입니다. 가령 어떤 지역에 90%의 확률로 한 달 내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예측되고 이것이 그대로 적중된다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 달 또는 2달 후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며 이 지역의 경제, 사회는 파탄 지경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진 예보의 불확실에 의한 피해는 일기예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다란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높지 않은 지진 예측의 공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